안녕하세요. 영석고 3학년 부장 강명진입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 모든 대학과 주요 수도권 대학들, 그 다음에 주요 지거구까지 각 대학별 입시 전형을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영석고 학생들에게 맞게 입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고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대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작년과 올해 바뀐 부분이요. 일단 작년에도 지역 균형으로 756명을 선발하고 올해도 756명 선발하는 건 똑같습니다. 단계별로 선발하지 않고 일괄로 선발하고요. 수능 체제가 2등급 이하 총 3개를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데요.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일단 일반 전형에서 뽑는 비율이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었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논술을 안 보기 때문에 수시는 학생부 종합 이 두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정시 비중을 조금 늘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도 아마 30%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조금 더 줄지 않을까.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이는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특이한 부분이 이 지균이라고 부르는 지역균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완화됐냐면 탐구 영역인데요. 탐구를 반영할 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다 2 이하여야 되는데 올해는 탐구 두 과목 등급 합 4 이내면 됩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 만약에 1등급 하나, 3등급 하나였으면 서울대에서는 이제 탐구 영역은 이제 탈락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등급 하나, 3등급 하나라고 해도 이 두 과목 합 4 이내면 되기 때문에 이 탐구 영역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비해 좀 완화된 수능 체제로 인해서 탐구 영역까지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균을 쓰는 친구 2명에게 뭐 탐구보다는 웬만하면 국영수로 좀 안정적으로 맞춰라는 얘기를 쭉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영수에 안정적으로 맞추되 탐구도 마지막까지 손을 좀 놓지 말라 이렇게 좀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가 다른 기타 대학들과 좀 다른 점이 서울대는 모든 연고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대학이랑 학종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서울대는 이제 학종에 대한 취지를 맞춰서 선발하는 경향이 다른 대학보다 훨씬 강한 부분이 일단 정시로 이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규 내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이월된 인원을 제외하면 일반 전형에서는 사실 정시로 이월이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전공증 값성을 보지 않습니다. 전공증 값을 보지 않고 이 학업 역량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 즉 서울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을 최대한 뽑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공이 있다고 하더라 해도 있는데 만약 지균으로 다른 전공, 다른 과를 선택했다고 해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즉,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성적만 좋은 학생보단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한 탐구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대해 깊이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울대 같은 경우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뽑고 싶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독서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학생부에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어문학과를 가고 싶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뭐 진로 희망이나 이런 걸 보면
원래는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언어라는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한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학생부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다. 즉, 국어 교사라는 어떤 취업이 아니고 어떤 언어나 이쪽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을 서울대는 더 좋아한다. 하나 더 예를 들면 경영학과로 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저는 원래 뭐 어렸을 때부터 CEO가 되고 싶어서 경영학과 와게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경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쭉 관심이 있었는데 학교 내에서 경영이라는 이 교과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기 싶어서 왔다라는 이런 부분이 학생부에 뭐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물리가 좀 이수가 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지반이 있고 화생반이 있는데 그럼 화생반은 좀 불리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물리 2를 부득이하게 이수하기가 좀 어려웠다면 이런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동아리, 기타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타는 예를 든다면 이제 독서 아니면 뭐 학급 특색 활동으로 하는 어떤 멘토링, 그 다음에 뭐 독서 톡방, 독서를 통해서 하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 그런 걸 통해서 이 물리 부분에도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깊이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가 이제 주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종합 두 가지인 지균,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756명을 선발하고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학생부 종합이고요. 지규는 모든 학생들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2명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서울대인데 학교를 대표하니까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내신 성적이 가장 좋아야 되겠죠. 두 번째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세 과목 이하, 세 과목 이상 2등급 이하를 문과, 이과 다 맞춰야 됩니다.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영석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신 좋은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마지막까지 3월 모평, 4월 모평, 6월 모평, 9월 모평까지 다 비교해서 수능 최저를 최대한 잘 맞출 수 있는 학생 2명에게 지균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머지는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면접 부분은 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이 저희 학교에서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아마 우리 학생들, 영석고 학생들은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는지만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수능 최저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해서 결시한 학생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또 건설공학, 건설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원래 제 기억에 모집 인원이 10명인가 그랬는데 아마 11명인가 한 1.1대1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1단계 통과할 때 이제 2단계는 아니지만 일괄 전형이긴 하지만 그 면접 때 7명이 실제 면접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즉 뭐냐면 좀 그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 중에 어떤 과를 좀 노리냐면 이 미달되는 과를 노릴 필요가 좀 있다. 즉 미달되는 과나 경쟁률이 조금 낮은 과를 지원해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이 전략이 사실상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직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 미달되는 과 중에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서 좀 준비를 하느냐
이게 아마 학교 초부터 아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규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선발은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서울대 2명은 보내는 게 충분하다. 예, 서울대 2명까지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균형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만큼 준 비율이 이제 정시로 이제 갔는데요. 일단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입니다. 수능 이후에 1단계를 발표하고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이 면접 기회와 구술 시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졸업생과 재학생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졸업생 중에 서울대를 떨어진 졸업생들 극강의 내신을 가지고 1점대 뭐 초에서 한 1.5 정도 사이의 학생들이 아마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의 어떤 지원율, 그 지원율과 앞쪽에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지균이라고 하는 그 전형과의 어떤 지원율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의 지원의 숫자에 제한도 없기 때문에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높은 이유가 사실 뭐 특목고도 그렇고 자사고도 많이 떨어지긴 한데 일반 전형에서 그래도 높은 이유가 이 면접이나 구술 시험에서 사실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딸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구술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수학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지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일반고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영석고 같은 경우 지균으로 2명, 일반 전형으로 쓴 친구 중에 1단계 합격자가 3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일반 전형은 결국 최종에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준비를 하고 꾸준히 면접을 하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1단계 통과하는 비율이 좀 많아졌어요. 작년에도 한 3명 정도가 1단계 통과할 정도인 걸 보면 좀 해볼만 하다. 나름 해볼만 한 전형이다. 이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작년에 비해 뽐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정시로 약간 이동을 했고요. 또 계속 얘기를 드리면 수능 이후에 1단계 이제 2배수 선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1단계만 통과하면 2대1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날 구술 시험이 같이 이루어지는 전형이다. 그 일반 전형은 지균에 비해서는 충원율이 좀 발생하는데 사실 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그 문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그 이과, 자연계열만 좀 약간 발생하는데 대부분 아마 타 대학의 의대를 합격해서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들이죠. 타 대학의 어떤 의대 합격을 해서 그쪽으로 간 학생들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로 2월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서울대 입사관이랑 상담한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요거까지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균 같은 경우는 이 지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아무나 2명이 아니고 학교를 이 해당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2명인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반계 고등학교, 저희 영석고도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장 내신대가 높은 학생들 중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로 저희는 지균 2명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공 적합성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다소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서울대 입장은 입학시켜서 우리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 잘하고 수능 체제까지 다 맞출 수 있는 학생이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내가 보통 가지고 있는 내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 지원 동기 있죠. 지원 동기.
그 지원 동기랑 아예 맞지 않더라고 해도 서울대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지역균형 선발 같은 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친구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일반 전형은 이 구술 면접 시험을 봅니다. 너무 세죠.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구술 면접 시험을 본 학생들의 어떤 부분 피드백 받아보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풀지만 다 풀지 못합니다. 원래 못 푸는 문제를 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주장을 교수님들은 당연히 이제 반론을 펼치기 때문에 얼마나 조리 있게 자신만의 논리를 내세워서 잘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 문제나 과학 문제 자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엉뚱한 대답만 아니더라 하도 자기의 주장을 충분한 논리를 통해서 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교과서 혜택인데요. 교과서 혜택은 그냥 단순하게 막 적는 것보단 아까 전공직값을 안 본다고 했죠. 그래서 전공직값은보단 이 교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팠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개수나 종류보단 이 활동에서 보인 이 학생의 어떤 모습, 진지한 모습,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발전 가능성을 더 깊이 있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거 주제 잡아가지고 학업 역량 맞출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보다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도전 정신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학업 역량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는 다른 대학과 좀 특이한 게 자기소개서 4번이 독서 부분, 독서. 내가 평소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3권에 대해서 소개하세요. 이런 게 이제 자기소개서 4번일 정도로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추천서나 이 행발 혹은 이 세특 부분 쓸 때 이 독서 지식을 가지고 수업과 얼마나 연계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을 통해서 얼마나 학업 역량을 키웠다,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학생부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필요가 있다. 즉 독서 성향이 두드러지게 학생부에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 모집 단위가 많을수록 모집 단위가 많다는 게 이제 좀 많이 뽑는 과들이 있죠. 이 많을수록 학생 본인의 취지에 맞게 뽑으려고 하지만 이 모집 단위가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신 성적이 되게 우수한 학생들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의 어떤 전공적 값, 계열적 값도 조금씩은 보더라. 특히 이과보다는 문과 쪽에서는 약간 보는 경향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등급 정도 때 내신 정도 되는 학생들은 도전을 해보면 작년에도 일반 전형은 1단계 통과가 3명이나 했을 정도 보면 서울대 좀 노려볼 만하다. 직윤 2명에 일반 전형 한 3명 정도까지 해서 한 5명 정도까지는 서울대까지 합격시킬 만큼의 어떤 우리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최소한 서울대 한 10명 정도는 써볼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 많이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